안녕하세요. K타들입니다. 자, 오늘은 양어장 손마트에 좀 나왔고요. 자,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2분할 채비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요. 2분할 채비 중에 본봉돌하고 아랫봉돌이 있는, 과연 이 아랫봉돌이 사용하는 찌에 어느 정도의 부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2분할도 그렇고 3분할, 4분할도 그렇고 이 제일 아랫봉돌, 바닥에 닿는 아랫봉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랫봉돌에 의해서 이 모든 위에 상위 봉돌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바닥에 있는 아랫봉돌의 무게를 그날 사용하는 찌의 무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푼 정도 되는 이 동절기 저수온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5푼 정도 되는 찌의 바닥 봉돌의 무게가 전체 부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낚시도 좀 해볼 텐데요. 그동안 이 2분할 채비로 이 바닥 봉돌의 무게로 보통 65cm 정도의 찌를 사용하는데 65cm의 찌 중에서 이 바닥 봉돌을 보통 저는 0.3g 정도를 그렇게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0.3g의 바닥 봉돌의 무게가 과연 65cm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0.3g보다 더 작은 0.2g을 쓰게 되면은 찌 올림이 부드럽긴 한데 올리다 말게 됩니다. 그 얘기는 봉돌이 너무 작다는 얘기고 0.3g보다 좀 더 무거운 뭐 0.35나 0.4g을 쓰게 되면은 입질이 왔을 때 봉돌이 찌의 움직임이 빨리 올라오게 되고 횟수도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0.3g의 무게가 오늘 사용하는 저 65cm 찌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3g의 무게가 그동안 사용해 본 무게 중에는 찌 올림도 그렇고 후킹도 그렇고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0.3g의 무게, 이 5푼 정도의 65cm의 찌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를 내리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스트하기 전에 찌의 기포라든지 그 다음에 원줄이나 채비에 기포를 좀 녹여주기 위해서 미리 던져 놨고요. 자, 저거를 걷어서 자, 3-4목 정도의 수심 체크를 하고 기포 제거를 위해서 던져 놨던 찌를 걷었고요. 자, 여기서 내려서 현재 이 찌 맞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를 자, 40-50cm 정도 내려주고요. 자, 던져서 자, 똑같이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뒷받침대에 딱 놓은 상황이고요. 자, 원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목줄하고 채비하고 찌에 기포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쓸어주고요.
자,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찌가 서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받침대에 딱 내려놓으시고, 자, 지금 살살살 내려가서 지금 그 반목이 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목보다는 살짝 더 내려갔고 케미꼬지가 전부 다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작은 쉐딩을 하나 달아서 평상시에 그 낚시했던 것 같이 똑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자, 작은 쉐딩을 하나 달았고요.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뒷받침대에 딱 놨고요. 지금 살살살 내려가서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맞춤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케미꼬지가 살짝 검은 게 보이는 그런 찌맞춤으로 맞췄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본봉돌 밑에 있는 바닥봉돌을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봉돌을 빼냈고요. 자, 다른 거는 전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이 바닥봉돌을 빼냈기 때문에 아마 찌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과연 이 바닥봉돌을 띄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딸깍하는 그런 맞춤으로 맞춘 상태고요. 자, 던져 보겠습니다. 자, 던졌고요. 똑같이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자, 뒷받침대에 딱 놓으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저 5분 정도 되는, 자, 아랫봉돌을 지금 띄워낸 상태인데, 아랫봉돌을 제거한 상태인데, 지금 저 5분 정도의 65cm의 찌는 그 아랫봉돌을 제거했을 때 딱 지금 그 몸통하고 찌탑하고 만나는 부위에 딱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랫봉돌 저 65cm에 5분 정도 되는 저 찌에 찌 맞춤을 해서 딸깍 떨어지는 정밀한 맞춤을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아랫봉돌 0.3g을 빼냈더니, 지금 던져봤더니 지금 나타내는 게, 보이는 게 찌 몸통하고 찌탑하고의 딱 만나는 부분, 몸통 바로 윗부분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65cm 정도 되는 5분 정도의 찌는 제일 아랫봉돌, 바닥에 닿는 아랫봉돌의 무게가 찌탑을 전부 다 내리는 무게, 찌맞춤을 했을 때 케미꼬지가 딸깍 잡히는 그런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찌의 지금 최적정의 무게는 0.3g인데 찌탑하고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을 본봉돌이 차지하고 있고, 찌탑을 내리고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부분을 아랫봉돌 0.3g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찌와 같이 유사한 65cm지만 60이든 70이든 붕어를 잡는 낚시에 있어서는 찌탑을 전부 다 내리는 그런 무게가 후킹도 잘 되고 찌올림 반응도 최적의 그런 무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할 채비 중에 본봉돌 밑에 있는 바닥에 닿는 아랫봉돌의 무게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찌탑에 딸깍하는 그런 무게를 차지하는 무게로 실험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찌탑을 전부 다 가라앉히고 딸깍하는 찌맞춤에 맞춰진 이 0.3g을 다시 장착을 해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뽕돌을 다시 달았고요. 자, 찌를 올려서, 찌맞춤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딸깍하는 찌맞춤이기 때문에 찌를 올려서 한 목이나 한 목 반이나 두 목 정도를 내어놓고 낚시를 하면서 빨림 현상이 나오면은 찌 높이를 좀 조정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목이 딱 나왔고요. 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입질을 하고 입질 보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목 반 정도를 내놓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달고요. 오늘도 바늘은 4호 바늘이고 목줄 길이는 한 6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양어장 손마터이지만은 부지런하게 집어를 해야지 입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낚시 초기에는 부지런히 집어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떡밥은 사용하는 먹이는 미끼 우동을 쓰고 이 미끼 우동을 바늘에 두세 번 묻힌 다음에 어분으로 보쌈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낚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어분에 꽂아 넣기 식으로 하고 꽂아 놓고 바늘기를 두세 번 눌러서 집어를 하기 위해서 반응이 올 때까지는 어분만 먼저 투척해서 집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던진 상황이고요. 지금 집어를 입질이 올 때까지는 집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세게 챔질을 해서 바늘에서 어분을 털어서 어분이 바닥에 바로 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꽂기식으로 하고 귀를 두세 번 눌러서 던지게 되면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는 풀리지 않고 바닥에 내려가서 안착이 되고 세게 챔질을 하게 되면은 그 바닥에만 어분이 탁 떨어져서 바늘만 쏙 빠지고 바닥에 어분만 탁 떨어지게 돼서 거기에 집어가 되니까요. 반응이 올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1분 안에 바로바로 좀 세게 챔질을 해서 집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바닥에 안착시켜주고 다시 꼭 꽂아넣기 식으로 던지고 꽂아넣기 식으로 꽂아넣고 바늘을 꽂아넣고 다시 던져서 같은 곳에 던져서 집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평일도 아니고 이렇게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이렇게 좀 많은 날은 특히 더 열심히 집어를 해야지 그나마 다른 조사님들보다 입질을 좀 더 볼 수 있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던져놓고 찌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입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 앞으로 붕어들을 모아야지 입질을 볼 수 있고 찌가 올라오게 되고 손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바로 걷어서 세게 챔질해서 특히 동절기 때는 집어제를 좀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보다 배 정도 이상 그렇게 계십시오. 왜냐면은 평상시에 집어제를 썼던 것보다는 붕어들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집어를 하려면은 더 많은 양의 집어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배 이상의 집어제를 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찌맞춤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물속에 대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볍게 맞춰놓은 찌맞춤에 찌맞춤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질 표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무겁게 찌맞춤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찌올림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후킹도 제대로 되게 됩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작은 쉐링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봉도루에 핑크립에 작은 쉐링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좌에서 우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던졌고 바람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지금 찌는 들어간 상태고요. 자, 이렇게 대류가 심할 때는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에도 힘들고, 또 이런 동절기 때는 은신해 있고 활동하는 붕어들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안정감을 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찌맞춤을 아무리 잘 해놔도 붕어가 먹이를 먹고 아래 봉돌을 들어야지 찌가 올라오기 때문에 붕어들을 모으는 게 이 동절기 때는 입질을 보는데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붕어들이 은신해 있고 활동을 잘 안 하는 동절기이고, 거기다가 오늘 좀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 낚시하는 조건은 안 좋고 입질 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하셔서 고기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봉돌을 움직이게 그렇게 해줘야지 찌가 움직이니까요. 자, 지금 고기가 왔는지 찌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걷어서 약간 빨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찌도 한 3분의 1마디 정도 조금 올려줬습니다. 자, 동절기이기 때문에 입질 폭이 작기 때문에 자, 지금 찌가 2마디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주 잘 올렸습니다. 자, 바로 쉐링을 달아줬고 찌도 좀 안정감을 주게 올려줬더니 찌가 올라왔습니다. 자, 바람 불고 낚시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쁘게 올려준 그런 향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입질 보기 힘든 동절기이고 바람까지 많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 최초 찌맞춤보다 쉐링을 하나 더 달아서 안정감을 주었더니 안정적으로 찌가 2~3마디 올라와서 붕어를 후킹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낚시하는 여건을 보고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나마 찌 올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찌 맞춤도 중요하고 그날의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무겁게 그렇게 대처를 하니까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찌맞춤도 중요하지만은, 최초 찌맞춤도 중요하지만은 낚시 도중에 어떤 운영술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운영술이 이게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시청하실 때는 끝까지 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낚시하면서의 운영술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낚시가 빨리 느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끌고 들어갔네요. 현재 이 낚싯대는 연질대고, 예? 예? 도와주네요. 도와줘. 자, 하이. 급한지 도망갔네요. 뭐가 급한지. 오늘도 좀 연질대를 쓰고 있는데 약간 좀 원줄을 약간 길게 맸더니 붕어가 걸리게 되면은 끌어내기가, 손맛은 좋은데 끌어낼 때 조금 손을 끝까지 들게 되네요. 보통 이 정도 상태에서 끌어내는 게 이 팔목 보호에도 좋고 좋은데, 이 연질대다 보니까 휨새가 많다 보니까 손을 최대한 들게 되고 끌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은 연질대다 보니까 손맛은 좋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날 양어장 손마터에 나왔고요. 현재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고요.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약수 낚시터 손마터이고요. 올림 낚시터 전용터이고요. 수심은 평균적으로 2m 정도 되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이름과 같이 약수 낚시터이다 보니까 이름과 같이 대공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은 아주 좋은 상태고요. 고기들 상태도 아주 좋고, 입질도 이 동절기이지만은 그나마 잘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자주 오게 됩니다. 양어장이고 손마터이고 수면적은 작고 개체수는 많이 있더라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힘들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찌맞춤을 평상시에 맞췄던 것보다는 좀 더 무겁게, 보통 작은 쉐링 하나 더 채우는 정도의 무게를 조금 더 주셔가지고 채비에 안정감을 주셔야지 찌가 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이다 보니까 입질 보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가볍게 찌맞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채비가 흘러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붕어들이 먹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찌올림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불고 대류가 있는 날은 좀 더 무겁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입질 보기 힘든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 저푼찌들, 내림찌하고 비슷한 그런 저푼찌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그 채비가 안정이 안 돼서 그 입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이쁘게 3목 정도 올라온 그런 상태이고요. 예? 아니요, 올림 방송인데요. 네, 잘 올려주는데요. 예. 오늘은 바람 부니까 평상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더 무겁게 해야 돼. 밑에 대류가 있어서 너무 가볍게 맞춰 놓으면 찌가 안 올라와. 자, 아주 이쁘게 올라온 그런 붕어입니다. 이 동절기다 보니까 예민한 입질을 받아내기 위해서 찌도 아주 그 저푼 찌를 쓰고 가볍게 맞춰 놓으니까 그 찌가 올라오는 경우는 많아도 허챔질도 많고 후킹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조사님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저보고 지금 내림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 잡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평상시보다 더 무겁게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도 반목이 아주 부드럽게 올라온 그런 상황. 자, 예, 올린다니까요. 보여드릴게. 끝내고. 자, 아주 이쁘게 올라온 그런 붕어입니다. 끝내고 내가 찍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 봄봉돌하고 바닥봉돌에서 바닥봉돌이 그 전체 부력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무게가 그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그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 비율이 잡아내는 낚시를 했을 때 그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오늘 그 테스트를 해봤고 보여드렸고 그 알려드렸습니다. 그 무작정 그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찌를 썼을 때 그 찌맞춤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봄봉돌하고 그 바닥봉돌의 무게를 맞춰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최적의 찌올림하고 그 후킹도 잘 되게 해서 조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낚아낸 붕어는 대부분 다 잘 올려줬지만은 그 한목 반목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그런 붕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절기 때는 그런 입질도 잘 보셨다가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절기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찌를 살피시면서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곧 새로운 해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이런저런 낚시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와서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영상이 조금이나마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해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낚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절기이고 입질 보기 어려운 이런 시기이지만은 올림 낚시 하실 때는 반목이든 한목이든 부드럽게 올라오는 낚시로 챔질을 하셔서 붕어의 얼굴을 보시고, 내림 낚시를 하실 때는 뭐 내림 낚시에 맞게 한목이 탁 들어가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하셔야지 내가 그날 하는 낚시에 만족감을 느끼고 낚시가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기법에 따라서 내가 찌맞춤을 해서 원하는 입질이 나타났을 때 더 만족감이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동절기라고 입질이 없고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아예 가볍게 맞춰놓고 빠는 입질을 기대하기보다는 올리는 입질로 찌맞춤을 해서 반목이 올라오든 한목이 올라오든 뭐 찌가 다 올라오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낚시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으면 다시 걷어서 지금도 한목이 아주 잘 올라온, 부드럽게 잘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목이 아주 이쁘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향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자, 오늘따라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대류의 영향이 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찌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마치는 찌맞춤에서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쉐링을 링을 쓰시는 분들은 작은 링을 하나 내지 두 개를 추가해서 무게감을 주시고 낚시를 하셔야지 채비가 안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찌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65cm 정도의 오픈 정도 되는 찌를 쓰고 있고요. 원줄은 모노 1호고요. 본봉돌하고 아래 봉돌하고 사이는 25cm 정도고요. 바닥 봉돌은 0.3g 정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바늘은 4호 바늘이고 목줄은 바늘 목줄은 6cm 정도 됩니다. 자, 먹이는 오늘 미끼 우동에 어분을 보쌈하는 그런 형태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잘 올라온 그런 입질입니다.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아주 잘 올려준 깨끗한 그런 항붕어입니다. 아주 잘 올려줬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이쁜 그런 한 7치 정도 되는 그런 항붕어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입질 보기 어려운 동절기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찌마침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동절기 때는 붕어를 모아야지, 내 앞으로 모아야지 찌 올림을 볼 수 있고 손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하시는 것이 이런 동절기의 낚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면은 부지런히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어장 손마터에 나와서 오늘 좀 낚시를 좀 해봤고요. 2분할 채비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2분할 채비에서 범봉돌 밑에 바닥에 닿는 바닥 봉돌의 무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에 얼마만큼의 부력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험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최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해서 과연 바닥에 닿는 아래 봉돌이 사용하고 있는 찌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지 최적의 찌 올림하고 최적의 입걸림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바닥에 있는 봉돌을 띄어내서 찌 올라온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 찌뿐만 아니라 다른 찌를 썼을 때도 찌 맞춤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찌 맞춤을 하면은 최적의 찌 올림과 후핑이 되니까요. 이거를 참조하셔 가지고 찌 맞춤을 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고 이런 입질 보기 어려운 동절기 때 찌 올림도 보시고 손맛도 보시고 하셔서 즐거운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테스트를 해봤고요. 오늘 양어장 손마터에서 낚시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타들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